뉴욕시의 델타 변이 감염자가 83%를 차지했고 5개 보로 모두 코로나19 높은 전염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개학 전 소비 시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미국 교사연맹 측은 교직원 백신 의무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동안 학부모들의 감염 공포로 인해 유치원 등록률이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미국 내 식당과 슈퍼마켓 등 근로자의 평균 시급이 사상 처음 $15를 넘었습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 주지사의 성추행 혐의를 폭로한 여성 중 하나인 전 보좌관이 공개적으로 코모의 행위는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뉴욕 뉴저지 일원에 폭염과 소나기 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자 사회 대상으로는 처음으로 한인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화성으로 초청해 주요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주말 브루클린에서만 2건의 총격 사건으로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주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시 브롱스의 회사가 장려금 $1,000를 지급해 직원들의 백신 접종률 90%를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뉴욕시의 코로나19 전체 감염자들 중 델타 변이 감염자가 한 주 전보다 25%가 증가한 83%를 차지해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 모두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높은 전염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에서 델타 변이 감염률이 지난 주말 전체의 83%로 급증했으며 확진자는 전주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2주 전에 비해서는 70%가 증가했습니다. 일주일 평균 감염률과 양성률, 입원 환자 수, 사망자 수 모두 지난 28일 동안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 5개 지구는 모두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높은 전염 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이는 전반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포함해 추가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백신 접종률도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에게 지급되는 $100 인센티브와 비접종자들의 실내 출입을 규제한 것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접종률이 올라감에도 돌파 감염자의 수는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감염될 확률이 8배, 입원하거나 사망할 확률이 25배 더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전국 1일 평균 확진자는 2월 이후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고 심각한 지역에서는 중환자실이 포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1일 평균 환자 수는 올해 초 겨울 대유행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플로리다, 조지아, 엘라베마,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켄터키주 등 8개 남동부주가 신규 입원 환자의 41%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연구자들은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한 뒤에도 신체, 정신적인 장기 후유증을 겪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영국 정신의학 전문지 랜시 사이키아트리에 따르면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한 사람의 3분의 1이 6개월 안에 신경 또는 정신적 질환을 보였습니다. 아칸소 리틀록 상담소의 보니 필립스는 코로나19 증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인간관계와 직무 능력 등에 영향이 생겨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감염자들에서 인지 능력, 주의 산만 등이 보고되면서 과학자들은 코로나19의 장기 뇌질환 유발 가능성을 연구 중입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개학 전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됐던 학생들의 소비 시장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교직원 백신 의무화에 대해 미 교사연맹 측에서 찬성 의견을 표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퍼스트 인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점 방문 등 소비 활동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지출도 줄고 있어 개학 전 호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던 학생들의 소비 시장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회계법인 딜로이트는 앞서 학생당 지난해보다 16% 증가한 $612를 소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감염세 증가로 이 같은 전망이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인해 지출을 줄이고 있는 소비자는 이번 달 56%로 지난달 52%보다 증가했습니다. 상점 직원과의 접촉을 피하는 사람은 지난달 43%에서 이번 달 56%로 증가했습니다. 금융연구기관 스탠더드 앤 푸어스의 분석가 세라 웨트는 소매업과 레스토랑 등이 누렸던 순풍이 단기간에 그친 것일 수 있다며 감염세가 안정되더라도 인력난과 공급 병목 현상 등으로 인해 부활절 쇼핑 시즌까지 불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국 두 번째 규모의 교육노조인 미국 교사연맹 회장이 교직원의 백신 의무화를 지지하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회장 랜디 와인가트는 협회 회원들이 지역교구와 협력해 교직원의 백신 의무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와인가튼 회장은 현재 델타 변이 감염세를 고려했을 때 백신 접종은 사회적인 책임이라며 의무화를 위한 상임위원들의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드블라지오 시장은 9월 13일 개강일부터 공직원의 백신 접종 증명 혹은 음성 결과 제출을 의무화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정부는 전국 교직원의 90%가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개학 전 학생과 학부모의 접종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130만 투입한 Back to School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8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시행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TV, 라디오, 지하철, 슈퍼마켓 등에서 접종 독려 광고가 게시됩니다. 또한 공립교 운동경기장과 여름학교 등에서 백신 접종소가 설치되며 접종을 유도한 학부모 단체 회원들에게는 $100가 수여됩니다. 12세에서 18세 아이들이 9월 13일 개학 전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첫 번째 화이자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전국 유치원생 등록률이 평균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코로나19 감염 공포로 어린 자녀들을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8일 전국 33개 주의 7만여 개의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신학기에 등록률을 조사한 결과 약 1만 개의 학교의 유치원 학생 수가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19년과 2018년에 비해 각각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해 각 지역 공립학교에 등록한 어린이는 예상보다 100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유치부 어린이가 34만 명으로 가장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 학생 수 감소율은 유치원이 9.3%로 가장 높았고 1에서 3학년 감소율은 각각 3.4%, 3%, 3.7%였습니다. 특히 저소득의 유색인종 거주지역일수록 등록률이 낮았습니다. 가구 평균 소득이 가장 적은 지역의 유치원생 감소율은 13.6%로 가장 높았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이 많은 필라델피아에서는 지난해 유치원 등록이 2019년보다 25% 이상 급감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3배가량 높은 감소율입니다. 미동부 지역 감소율은 메인과 벌티모어, 버지니아주 15%, 펜실베니아가 10%, 뉴욕과 뉴저지가 7% 등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불평등을 고착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저소득층 학생 등록률이 급감한 가장 큰 이유는 원격 학습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5에서 6세의 유치원생들의 경우 원격 수업을 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모가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 가정에서는 원격 학습을 도와주기가 더욱 어렵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내 식당과 슈퍼마켓 근로자의 평균 시급이 사상 처음 $15를 넘었습니다. 현재 미국 노동자의 80%가 시급이 $15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상승한 상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노동부 통계상 음식점 비관리직 근로자 평균 시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13 86센트에서 지난 6월 $15 31센트로 10.4% 올랐습니다. 슈퍼마켓 근로자들의 임금은 7% 인상돼 $15 04센트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산업에서 비관리직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25 83센트로 코로나19 이후 7.8% 상승했습니다. 이 중 접객업은 10.5%, 소매업은 9.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육점, 수산시장, 타가 서비스, 청소 서비스, 노인 또는 장애인 돌봄 서비스, 사무용품 매장 등도 평균 시간당 임금이 $15를 넘어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경제가 재개되고 기업들이 인력난에 시달리며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타겟과 베스트바이 등이 지난해 직원 최저시급을 $15로 올렸고 편의점 체인인 CVS는 내년 여름까지 최저임금을 $15로 현재보다 $4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스코의 경우 2019년 이후 $15였던 최저임금을 올해 2월 $16로 $1 올렸습니다. 시급이 $15 이상인 노동자 비율은 2014년에 비해 2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달성하지 못한 최저임금 시간당 $15 공약을 코로나19가 이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성추행 혐의를 폭로한 11명의 여성 가운데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던 전 여성 보좌관이 공개적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쿠오모의 행위는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지난주 레티시아 제임스 법무장관이 쿠오모 주지사의 성추행 혐의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소개한 피해 여성 11명 중 행정보관 넘버1이라고 부른 여성은 쿠오모의 전 행정보좌관이었던 35세 브리트니 코미소였습니다. 코미쇼는 오늘 CBS의 디스모닝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행정보관 넘버1이라고 밝히고 쿠오모가 자신의 몸을 상습적으로 더듬었으며 어느 날엔 가슴을 움켜쥐기도 했다며 그때 볼에 키스를 하며 포옹을 하다 재빨리 고개를 돌려 입술을 덮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보고서에 따르면 코미쇼는 2019년 11월경부터 뉴욕주 알바니에 있는 공간에서 쿠오모 주지사를 돕기 시작했는데 그는 이때부터 그녀의 외모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쿠오모는 그녀에게 아이도 있고 나이도 들었는데 예쁘다며 다리 좀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끔 코미소가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끌어안기도 했습니다. 코미소는 이와 관련 수사관들에게 포옹을 할 때면 내 가슴이 그의 몸에 닿아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미쇼는 사표를 내면서 자신의 불쾌했던 경험을 무덤까지 가져가리라고 생각했지만 쿠오모가 기자회견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생각을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쿠오모 주지사는 현재까지도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포옹은 코미쇼가 먼저 시작했다며 그때마다 그녀가 어색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맞포옹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쿠오모 주지사의 최고위 여성 보좌관인 멜리사 데로사가 어제 사임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가장 충성스러운 보좌관이었던 데로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요양원 사망자 규모를 은폐 및 축소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이 사건 관련 그녀의 비리를 고발한 여성에 대해 보복 행위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뉴욕, 뉴저지 등 북동부 일원에 올여름 가장 긴 폭염 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평년보다 3도에서 6도 아래에 머물며 서늘했던 북동부 지역은 내일부터 덥고 습한 열대기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고속도로 95호선 일대의 도심에서는 기온이 수일 연속 90도 초반에 머무르며 체감온도가 100도에서 105도에 달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 5개 지구와 뉴저지 벌링턴, 캠든, 모리스 등 일부 카운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그 외 지역에서도 기온이 80도 후반을 맴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주 내내 늦은 오후에 소나기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으며 금요일에 강수 확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상국은 비가 내리더라도 일시적일 것이며 대부분은 화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폭염은 이번 주말 찾아오는 한랭 전선으로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국은 수분 섭취 등을 통해 열사병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으며 밤에도 기온이 70도 초중반을 유지해 냉방시설이 없는 주민은 잠을 설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일부터 뉴욕시에서는 쿨링센터가 운영되며 311에 전화해 가까운 센터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당국은 정전 예방을 위해 냉방시설을 78도 혹은 낮은 온도로 맞춰놓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편 최근 잠잠했던 대서양발 열대성 폭풍이 다시 찾아올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바바도스 동쪽 150마일의 열대소란이 70%의 확률로 열대성 저기압 혹은 열대성 폭풍으로 격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허리케인 센터 측은 열대소란이 내일 버진 아일랜드와 푸에르토리코 근처에 도달해 이번 주 중순 히스패니올라에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열대성 폭풍으로 격상한다면 프레드라는 이름이 붙여지며 올해 6번째 대서양 폭풍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백악관이 한인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화성으로 초청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백악관이 특정 국가 이민자 사회를 대상으로 이런 행사를 연 것은 처음으로 정치권에서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한인사회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에 따르면 백악관의 아시아 태평양계 담당 보좌관들이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한인 리더들을 상대로 원격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는 연방의회를 대상으로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과 권익 옹호 활동을 펴는 미주 최대의 한인 유권자 단체입니다. 프로니타 굽타 노동 담당 특별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더 나은 재건으로 미주 한인 등 아시아계 미국인이 받게 될 혜택을 설명했습니다. 더 나은 재건 정책은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 투자뿐 아니라 인재에 대한 교육과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아시아계를 중산층에 진입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방정부가 육아와 간병 휴가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처리되면 영세 소상공인이 많은 한인사회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에리카 모리츠쿠 백악관 아태계 연락 담당관은 한인사회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부각한 증오범죄 근절을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브리핑은 백악관과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가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이어 조지아주 한인 지도자를 대상으로 2번째 브리핑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이 잇따라 한인사회에 대한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안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처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만큼 탄탄한 지지 여론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한인사회의 긍정적인 여론도 필수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주말 브루클린에서만 2건의 총격 사건으로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 입는 등 뉴욕시 치안이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에 의하면 사건은 일요일 새벽 12시 30분경 브루클린 워트만 애버뉴에 위치한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파티가 진행 중이던 건물 안에서는 사건 당시 약 150명이 모인 상태였습니다. 경찰의 임시 수사에 따르면 건물 안에서 언쟁이 벌어졌고 뒤이어 한 남성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건물 안에서 2명을 쐈고 곧 밖으로 나가 도로 중앙에 세워진 회색 인피니티 세단 안에 3명의 남성에게 총을 쐈습니다. 차 안에서 한 명의 남성은 머리에, 다른 한 명은 얼굴과 가슴에 총을 맞아 둘 다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같은 차 안에서 51세의 남성은 등, 가슴, 팔에 총을 맞아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한 32세의 남성이 가슴과 목에 총을 맞아 중태에 빠졌고 한 37세의 남성은 어깨에 총을 맞아 병원에서 안정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차는 사고가 났던 것처럼 파손돼 있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를 수색 중입니다. 한편 토요일 11시 30분경 이스트 뉴욕 펜실베니아 애버뉴에서는 한 19세 여성이 총에 맞아 병원에서 사망했고 함께 있던 25세의 남성도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22세 남성 용의자를 체포했지만 아직 혐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밤 9시경에는 뉴욕 인우드 204가에서 걸어가던 15세 소년이 가슴, 다리, 팔에 여러 발의 총을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공화당 뉴욕시장 후보 커티스 슬리완은 인우드를 찾아 뉴욕 경찰이 폐지된 사복경찰관 정책을 되살릴 시기라며 불시 검문만이 도로에서 총을 검열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드블라지오 시장은 몇 달 전 사복경찰을 해체한 경찰국장의 결정을 여전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작년 같은 기간 815건의 총격 사건에서 999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올해에는 939건의 사건에서 1,102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뉴욕시 브롱스에 있는 한 회사가 $1,000씩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며 직원들을 설득해 백신 접종률 90%를 달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 화제의 회사는 브롱스 4개 지역에서 안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인 메트로옵틱스 아이웨어입니다. 이 회사의 소유주인 존 보니지오와 경영 책임자들은 백신 출시 초기인 지난 1월부터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회사 직원 60명 중 대부분이 손님의 시력을 검사하고 안경을 판매하고 있어 코로나19를 전파시키거나 감염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뉴욕시는 백신 출시 초기인 지난 1월부터 검안사를 접종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그룹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 회사 직원들은 원하면 백신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직원의 절반 정도가 접종을 거부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 직원은 백신 속에 수사 당국이 설치한 추적용 마이크로칩이 들어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며 백신을 맞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는 FDA가 공식적으로 사용 승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종을 거부했습니다. 일부 여성은 백신을 맞으면 임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보니지오 사장은 이들에게 접종을 강요하는 대신 설득 작전을 펴면서 백신 접종 시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을 접종 예약 장소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카풀을 실시했습니다. 또 접종을 받은 직원에게는 $1,000의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그래도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은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이 회사는 접종률 90%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6명의 직원은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앨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NBC 방송에 출연해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들은 강한 면역 반응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커 시간이 흐르면서 백신 보호가 다소 약화한 것을 보여준다며 부스터샷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스터샷의 경우 백신이 처음 배포될 때처럼 노인과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우선 접종돼야 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데이터를 전달받는 대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델타 변이가 폭증함에 따라 빠르면 다음 달 부스터샷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저 백신의 예방 효과는 접종 후 2달마다 약 6%씩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모더나는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 가을 3차 접종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한편 파우치 소장은 현재 식품의약국의 긴급 승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파이저 백신이 이달 중으로 완전히 승인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FDA의 공식 승인은 대학과 기업체 등의 백신 의무화 조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가 오는 9월 13일로 다가온 가을학기 공립학교 개교를 앞두고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시정부와 시교육국은 접종 자격이 있는 12세 이상 어린이들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현재 12세 이상 17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파이저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하며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해야 접종 완료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오늘 1회차 접종을 받을 경우 5주가 경과하는 9월 13일 등교 시에 접종 완료 상태가 됩니다. 뉴욕시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12세에서 17세 어린이, 청소년의 50% 정도가 1회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접종률은 가을학기 개학을 불과 1개월 앞둔 현재까지 좀처럼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다음 달 12일까지 TV, 라디오, 디지털, 신문, 대중교통 등의 13개 언어로 동료 광고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화로 신청할 경우 가정 방문을 통해 접종을 시행하며 학용품 매장 등지에서 팝업 접종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계 성공회의소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안 식당 운영자에게 최대 $10,00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접수를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아시아 태평양계 상공회의소와 음식 배달업체 그립허브는 아시아 태평양계 소유주가 운영하는 식당에 최대 $10,000를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이번 펀드 지원을 통해 총 1,500개 식당을 선정하며 오는 8월 31일까지 혹은 신청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자격은 미국 내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아시아계 미국인, 태평양 섬 주민, 하와이 원주민 중 하나여야 하며 2019년을 포함한 이전부터 현재까지 식당을 운영했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최대 3개 지점을 운영하는 레스토랑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AP통신은 캐나다 정부가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3일 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입국을 허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건을 갖춘 미국인은 입국 전 캐나다 정부가 제공하는 앱을 설치해 여행 목적과 접종받은 백신의 종류 등 세부 사항을 입력하면 격리 조치 없이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단순 관광을 포함한 비필수 이동을 금지하는 데 양국이 합의한 지 약 17개월 만입니다. 이같이 캐나다가 합의 기한보다 빨리 미국 관광객에게 국경을 연 반면 미국은 21일까지 캐나다로부터 관광객 등 비필수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